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남자. 서진혁. 그의 손끝은 차가운 공기 때문만이 아니라 묘한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만입니다. 아들 서도윤이 입대한 지 석 달. 오늘이 첫 면회 날이었습니다. 정문 초소로 다가가 신분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신병 서도윤 입영 면회 신청합니다. 당직 병사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서진혁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군대라는 곳,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역 대장 5년 전 전역했지만 그의 몸은 아직도 이 공간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도윤 이병은 감기 증상으로 격리 중이라 면회가 어렵습니다. 서진혁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감기로 면회가 불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격리되었죠? 당직 병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어제부터입니다. 지침상 2주 정도 격리되어야 하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당직 병사의 두 눈은 마치 매뉴얼을 더듬는 듯 했지만 그 대답에는 뭔가 연습되지 않은 서툰 거짓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문에서 천천히 물러나며 나지막하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규정이라면 문서로 보여주셔야죠.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어를 넣지 못했습니다. 긴 한숨이 흘러나왔고 예비역 대장 전역한 지 벌써 5년 차. 그는 더 이상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기 격리 2주, 면회 불가라는 이유는 너무 엉성했습니다. 감기 때문에 외부인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어도 부모와의 면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건 과도했습니다. 게다가 사흘 전 통화로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는 멀쩡했었습니다. 기침 한 번 없었습니다. 서진혁은 기어봉을 잡았다가 다시 중립으로 옮겼습니다. 마음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물러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우회가 된다는 것. 정면 돌파가 항상 답은 아니라는 것. 오늘은 물러서되 다시 돌아오기 위해 물러선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부대 정문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 서진혁은 맨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국물을 떠넣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당, 부대 근처라면 어디나 있는 곳. 장병들이 외출 나와 밥 먹는 곳이자 간부들이 점심때 몰래 나와 식사하는 곳. 그는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사실 신문을 읽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야전 점퍼 차림의 간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며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를 남기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진혁이 앉은 곳에서 2 테이블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야, 아까는 진짜 아찔했지. 면회 막은 거 들킬 뻔했잖아. 서진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문 너머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게. 멍이 덜 빠졌는데 어떻게 면회를 받아? 얼굴에 다 드러나 있는데. 탁탁. 서진혁이 들고 있던 국자가 그릇에 부딪혔습니다. 멍한 느낌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멍이 덜 빠졌는데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의 흔적, 상처, 그 흔적을 숨기기 위한 격리였던 겁니다.
서진혁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간부들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하필 최 상사가 거기까지만 하자. 조용히 해, 귀가 많아. 근데 말이야, 그 서이병 아버지가 참모. 아니, 예비역 대장이라던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말줄임표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진혁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며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결론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 다시 갈 것이다. 하지만 같은 복장으로 가지는 않겠다. 그날 밤 서진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군대를 떠난 뒤 가능한 한 군사 뉴스에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현역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어딘가에는 여전히 규정과 시스템의 기억이 살아 있었습니다. 폭력은 사고가 아니라 구조의 부패에서 나온다는 것. 그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어둠을 가른 시계바늘이 오를 가리킬 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가지런히 개어둔 예복, 먼지가 앉은 문서철, 그리고 명함이 든 카드 지갑. 지갑을 열자 현재의 직함이 적힌 명함이 나왔습니다. 국방정책연구원 원장 서진혁.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때 군을 지휘했던 사람으로서 내일은 단호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부대 정문 앞에 다시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어제의 평상복 대신 검소하지만 단 하나의 주름도 허용하지 않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가슴에는 수십 년의 복무를 증명하는 약장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정문을 지키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예복을 입은 남자. 그것도 약장의 배열이 심상치 않은 남자. 서진혁은 초소로 걸어가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수고가 많네. 가볍게 경례를 받고 답례했습니다. 면담을 요청하러 왔네. 지휘관과 공식 면담이다. 당직 장교의 눈빛이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원 확인이 끝나자 안내병이 붙었습니다. 안내병의 걸음은 빨랐지만 불필요한 소음이 없었습니다. 이 부대의 리듬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진혁은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깨끗한 복도, 정돈된 게시판, 표준화된 안내문. 표면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표면과 달리 실내 공기에는 묘한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어제의 거절이 오늘의 환대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보통 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소회의실, 부대 지휘관 이태경 중령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먼 걸음 주셨습니다. 지휘관 이태경입니다. 악수를 청했지만 서진혁은 자리에 앉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합시다. 이태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제 내 아들 서도윤 입영 면회를 감기 격리로 막았지요. 그것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면회 신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진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다만 면회 전에 문서를 봅시다. 격리 근거, 의무 기록, 처리 주체, 보고 라인. 이태경의 목젖이 한번 출렁였습니다. 지침상 보여드리기가. 지침이 있다면 페이지 번호도 있겠죠. 서진혁의 어투는 낮게 깔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리는 칼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최상사라는 이름 맞습니까? 이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근처 식당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저는 법정 증거로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확인은 해야 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태경은 긴 침묵 끝에 안경테를 만지작거리며 문 쪽으로 지시했습니다. 의무실장, 행정보급관, 군사경찰, 면담실로 즉시 소집하십시오. 30분 후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문서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격리조치 보고서, 의무기록지 사본, 미발송 면회 제한 통보 내역. 서진혁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었습니다. 날짜는 어제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온 기록을 보니 36.8, 36.6, 36.7 정상 체온이었습니다. 기침, 두통, 근육통 항목에는 동그라미가 아슬아슬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자필 피랍이 흔들린 동그라미. 누군가가 급하게 체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진혁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디 있습니까? 면회실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면회실 형광등이 서도윤 이병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서진혁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왼쪽 광대 아래 덜 가신 자줏빛 멍, 입술 끝에 얇은 상처 위로 겨우 올라오는 새살. 아들의 얼굴에는 감기가 아닌 폭력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도윤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동그랗게 뜬 눈에는 어린 시절의 표정이 그대로 스며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길 때 저 눈은 세상과 자신 사이의 문을 5겹으로 닫곤 했습니다. 서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짧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니? 면회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문 밖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복도 끝 군복의 어깨 견장과 날카로운 눈빛 하나가 저 멀리 서 있었습니다. 이태경 중령이 손짓했습니다. 최 상사,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최명수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충성, 경례와 함께 외친 구호가 면회실에 울렸습니다. 충성은 여기서 필요 없습니다. 서진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실 확인만 필요합니다. 교육입니까? 폭행입니까? 최명수의 숨이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 기합이었습니다. 과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서진혁은 최명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태경 중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태경 중령님, 이 사안은 지휘 책임을 묻는 문제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진혁의 말에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내부 고발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지휘관 한대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름표에는 한유정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이병 관련 폭행은 반복되었습니다. 한유정 대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도윤 이병 관련 폭행은 반복되었습니다. 회의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치열하게 뒤집혔습니다. 최 상사 외에 무기고 담당 부사관 2명이 주기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태경 중령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지난주 지휘체계에 보고했습니다. 한유정 대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 조용히 처리하자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명수 상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태경 중령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절차를 밟을 겁니다. 감정으로 누르지 않겠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면담은 공식 조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군사경찰 요원 2명이 회의실에 들어와 녹음기와 면담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피해자 표기, 날짜, 장소, 행위, 가담자, 지휘보고, 여부, 목격자 등등 빈칸들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혁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단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정을 쓰지 않기, 피해자에게 감정의 빚을 강요하지 않기 위해 한유정 대위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3월 15일 오후 9시경 생활관 뒤편 공터에서 서도윤 이병에게 얼차려가 시작되었습니다. 구호를 외치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얼굴과 가슴과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3월 22일에는 무기고에서 동일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4월 2일 다시 생활관 뒤편에서 그녀는 잠시 하던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녹음기는 시간을 양손으로 떠받치듯 조용히 빛났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유정 대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면회 제안 사유서는 사후 작성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원본은 어제 저녁에 상부 보고 없이 행정실에서 급히 작성되었습니다. 필적 대조를 요청합니다. 의무실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서명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서진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면회는 왜 막았습니까? 의무실장은 고개를 떨구고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군의관이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상처가 깊어 보였습니다. 밖에 알려지면 문제가 커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서진혁은 의무실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문제가 알려지는 것보다 문제가 존재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호 조치를 신청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을 분리하고 가해 의혹자들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십시오. 면담은 군사경찰과 동행하여 진행하세요. 그리고 한유정 대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대위, 내부 고발자 보호 절차를 제가 직접 요청하겠습니다. 오후 내내 병사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김래훈 이병. 그는 오른쪽 팔뚝을 걷어 올렸습니다. 누렇게 번지는 멍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구타가 언제부터였습니까? 3월 중순부터입니다. 그는 자초지종을 말하며 자꾸 훈련이니까요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박성민 일병. 제가 더 빨랐으면 이런 일이. 말하는 도중 말끝에 사과를 붙이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당신이 아닙니다. 서진혁은 간단히 잘라서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죄를 피해자에게 넘기기 위해 교육이라는 단어를 혼돈하여 사용합니다. 그 혼돈은 언제나 피해자의 입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시스템은 스스로를 고쳐야 합니다. 이준혁 2병, 최윤서 1병, 강태현 2병, 한 명, 그들의 증언이 쌓여갔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졌던 진실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독립면담실에서 도윤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혁이 문을 가볍게 열고 들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약한 애 아니에요. 잘한다. 도윤아. 처음에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없는데 그냥 보여주기 위한 폭력이 시작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느 순간 숨이 막혀
내가 틀린 걸 알면서도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를 못하게 돼. 서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을 했어. 너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했어. 도윤이가 견뎌야 할 건 훈련이지, 모욕이나 얼차례가 아니야. 도윤은 목을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표정 속에서 서진혁은 처음으로 안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면담 기록들은 봉인되어 군사경찰의 금고로 옮겨졌습니다. 열람 절차는 서면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군 감찰팀이 현장에 투입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진혁은 숙소의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진행 사항을 시간 순으로 써내려갔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고 어느 문서에 무슨 필압이 있었는지, 내일 아침 누구에게 어떤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 노트 끝에는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내일 감찰팀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감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규정으로 잘못된 것을 파헤쳐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회의실 스피커가 켜지고 화면에 감찰 합동 브리핑이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좌측에는 군사경찰 조사관, 우측에는 감찰실장, 중앙에는 부대 지휘관. 서진혁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불호 피해 진술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가의 의혹자 4명이 특정되었습니다. 지휘라인 은폐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부터 직무정지 및 분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추가 피해자 접수 창구를 즉시 개방합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서진혁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12건의 피해 진술, 각각의 날짜, 장소, 행위, 목격자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없는 명백한 폭행들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태경 중령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을 삼키는 소리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저에게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의실은 정적만 흘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부대는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감찰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란은 투명성의 비용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낼수록 체계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서진혁은 별도의 전화회선을 열었습니다. 군 인권보호관, 검찰단,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 그는 비공개 보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압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개인과 조직이 골마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투명성은 조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점심 무렵 첫 중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최명수 상사는 대기 발령 및 보직 해임이 났으며 가담 의혹 부사관 2명은 영창 적보 심사에 회부되었고 면회 제안 보고서 사후 작성 관련 행정 책임자는 근심 및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고 지휘라인 보고 누락자는 감봉 및 지휘지시서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서진혁은 그 목록을 보면서 묵묵히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 사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처벌 표시는 과거형, 개선 지시는 미래형. 두 시제가 같은 문서에 공존할 때 사건은 비로소 사건을 넘어서 개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제도 설계가 논의되었습니다. 외부 전문위원 3인을 포함한 병역문화 개선 TF가 꾸려졌습니다. TF의 첫 안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면회 외출 제한 사유의 표준화와 실시간 공개.
둘째, 내부 고발자 보호 매뉴얼의 자동 발동 기준, 지휘부 재량 최소화. 셋째, 비인가 체벌, 가혹행위 판단표를 시각화하여 모든 생활관에 부착. 회의가 길어지려 할 때 서진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언어를 수집하여야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 사이에는 늘 주저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멈칫거림을 기록해야 합니다. 제도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변화는 머뭇거림을 언어로 만드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회의장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감찰실장이 메모를 덧붙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택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부대 운동장에는 긴 그림자가 늘어섰습니다. 면담을 마친 병사들이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동작이 몇 번 보였습니다. 한유정 대위가 야간 순찰에서 돌아오면서 서진혁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목격자의 언어를 6개나 들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다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그런 말들이요. 서진혁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바꾸는 건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입니다. 더 이상 원래라는 단어를 이유로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공식적인 발표가 외부로 나갔습니다. 가혹행위 및 은폐 정황에 대한 수사 착수, 관련자 직무 배제, 병영문화 개선 TF 즉시 가동. 발표문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결하면서 구체적이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감정의 난장판이 아니라 규정의 톱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톱니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앞으로만 돌아갈 것입니다. 서진혁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대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라는 것을. 그의 휴대폰이 나지막하게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오늘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서로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달라진 병영 문화가 기대된다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혁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해야 받아야 할 사람은 너와 용기 낸 사람들이야. 아빠는 그저 진실의 문을 열었을 뿐이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깊게 뿌리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1년 후, 계절이 한 바퀴 돌고 다시 초여름이 왔습니다. 서진혁은 국방정책연구원 강당의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병영, 그 이후, 포럼의 제목이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발표자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가혹행위 신고율은 사건 직후 일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빨간 선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모습. 이것은 은폐가 줄어드는 정상화가 되어가는 신호입니다. 그 후 신고율은 안정화되었고 이전 평균보다 낮아졌습니다. 녹색 선이 나타났습니다. 면회 제한 사유 공개율입니다. 100%를 달성했습니다. 파란 선은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 자동 발동률입니다. 85%까지 상승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혁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는 변화를 증명하지만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잦아들 무렵 강당 뒤편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정복을 차려입은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서도윤 소위. 1년 전 이병이었던 그는 이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진혁이 강당을 나서자 도윤이 경례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신병교육대 부교관으로 첫 보직을 받았습니다. 서소히 잘 됐다. 서진혁은 경례를 받아준 뒤 잠깐의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군인이 되고 싶니? 도윤은 답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짧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훈련은 강하게, 규정은 엄격하게, 존엄은 절대적으로.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원래를 없애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 대답에 서진혁은 피식 웃었습니다. 한때 그도 연단에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슬로건이었고 지금은 현실에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의 광장에는 초여름 바람이 불었습니다. 생활관 앞 벤치에 앉은 병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때는 원래. 한 병사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지. 이제는 그런 거 없어. 다른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규정상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어색했습니다. 극적이지도 환상적이지도 않은 일상의 대화.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 변화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개혁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화려함 속의 찬란함이 아니라 어색함을 견디는 시간의 다른 이름. 화창한 주말 오후 서진혁은 산책길에서 휴대폰 진동을 느꼈습니다. 한유정 대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원장님, 어제 신병교육대에서 목격자의 언어 워크숍을 했습니다. 병사들이 원래 대신 규정상을 쓰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왜 그런 규정이 생겼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서진혁은 걸음을 멈추고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시작했습니다. 부디 오래 지켜주세요.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햇빛을 받으며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혁은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저녁 이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기록들, 빛바랜 사진들, 병역 문화에 대한 스크랩들, 그는 그 위에 작은 메모를 하나 얹었습니다. 변화는 누군가의 분노로 시작해 여러 사람들의 책임으로 완성된다. 창밖을 보니 또 다른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부대 정문으로 향하는 걸음에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혁은 문득 1년 전 자신의 등을 떠밀었던 힘이 무엇인지 떠올렸습니다. 사랑이 불의보다 강하다는 믿음, 혹은 책임이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확신. 어쩌면 둘 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병교육대 강의실, 서도윤 소위의 첫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칠판에 세 단어가 적혔습니다. 훈련, 규정, 존엄. 병사들이 줄 맞춰 앉아 그 단어들을 베껴 적었습니다. 도윤은 칠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군대는 강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강함은 폭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은 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존엄을 지키면서 규정은 엄격합니다. 하지만 그 규정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갈 때쯤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소위님, 만약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억울하다고 느낄 때는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질문과 보고입니다. 질문은 권리이고 보고는 책임입니다. 둘을 포기하는 순간 원래가 돌아옵니다. 강의실 뒤편문이 열리고 햇빛이 얇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조용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변화는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설득이 아니라 많은 이의 작은 동의로. 해질 무렵 서진혁은 부대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가 그를 보자 곧장 경례했습니다. 충성. 서진혁은 병사의 경례에 짧게 답했습니다.
수고한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이제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또 다른 누군가의 선배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그는 알았습니다. 정의는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갑자기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 한유정. 통화 버튼을 누르자 특유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오늘 마지막 목격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제는 원래가 아니라 규정입니다. 그 병사가 스스로 문장을 고쳐서 말하더군요. 서진혁은 웃음이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가도록 막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 때문에 지난 1년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한참 동안 정문 너머의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을 지키고 초록불이 켜지면 다시 움직였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신호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밤 어느 병사의 일기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원래를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졌습니다. 내일도 그럴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만들 것이다. 변화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매일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누군가가 원래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오늘 누군가가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오늘 누군가가 옳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을 때, 그렇게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다음 영상을 위한 조언을 주시면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완성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켜가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원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제는 무엇이 될까요? 변화는 누군가의 분노로 시작되지만 여러 사람들의 책임으로 완성됩니다.